자, 그런데 김만덕 이런 얘기들 신경 썼을 것 같아요? 이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김만덕이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장사를 쭉쭉 이끌고 나가거든요. 김만덕의 나이도 어느덧 50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김만덕은요, 명실상부 제주도 여성 CEO로 우뚝 섭니다. 자, 그런데 거칠 것 없이 달리던 이 김만덕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갑자기 이 김만덕 도무지 장사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갑자기?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내년 봄이면 틀림없이 금년보다 배나 더 굶주림을 호소할 것입니다. 자, 이건요, 현재 제주도지사 격인 제주 목사, 그러니까 사또죠. 이 제주 목사가 정조에게 긴급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주 어떤 상황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흉작. 맞습니다. 정조 제위 14년째 되던 1790년부터 무려 3년 넘게 이어진 대기근 시기에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이 당시 조선에서 손꼽을 만큼 극심한 흉년이 제주도에 닥쳤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닥치면 김만덕의 장사는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겠죠. 사람들이 이제 살 살 수가 사람들도 없죠. 없잖아요. 이 시기 실록 기록을 보면요. 1794년도 제주도 주민들 전체 인구수가 원래 6만 2천 명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1년 사이에 한 18,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8,000명이요? 정말 전쟁보다도 참혹한 날씨 재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백성들의 4분의 1가량이 죽고 쑥대밭이 된 이 제주도. 한양에서 이 소식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했던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정조. 맞습니다. 조정의 도움이 절실한 이 제주도의 상황을 들은 정조는요, 큰 고민에 빠집니다. 이 해에 구휼미를 보내야 할 곳이 사실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주의 흉룡과 기근이 계속되어 구휼미를 요청하는 상소가 쌓이고 있사옵니다.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다른 지역의 형편 또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한양 인근 지역에 먼저 구휼미를 보내 민심을 달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선 전역이 지금 흉년에 기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조로선 이 제주도만 특별히 배려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 어떤 선택했을까요? 제주에 곡식을 보내라. 제주도 기근 사태를 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조는요, 조선 조정과 지방 관아들이 보유한 곡식을 끌어모아서 당장 제주로 보냅니다. 와. 자, 그렇게 1795년 2월 끌어모은 곡식 11,000여 수십 척의 배에 나누어 실립니다. 제주도의 생명줄인 구휼미를 실은 이 배가 제주를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구휼미를 보내고 며칠 후 밤에 잠자리에 들려는 정조를 펄떡 일으켜 세우는 긴급한 보고가 날아듭니다. 안 돼. 설마 그 배가 가다가 무슨 일이었을까요? 5척의 배가 파손되어 수백 포에 달하는 곡식이 못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또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쌀이 가라앉은 거죠. 이때 바다에 그대로 잠겨버린 곡식이 무려 900석, 약 150톤의 쌀이었습니다. 겨우 모은 건데. 그거면 정말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구휼미를 실은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에 더 애가 타는 곳이 있었겠죠. 어디겠습니까?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곡식 일부는 겨우 도착했지만 제주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보는 김만덕 귀에도 들어갔겠죠. 이때 김만덕이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김만덕은요, 자신의 사비로 배를 띄워서 육지에서 직접 곡식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와. 사실 이 일은요, 대담한 사업가인 김만덕에게도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정조가 보낸 구율미배 어떻게 됐죠? 다 없어졌어요. 풍랑을 맞아가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만덕이 지금 사비로 자신의 배를 띄웠잖아요. 네. 그럼 그 배가 갔다가 무사히 도착하리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 당시 육지에서 쌀을 사오는 거는요, 자칫하면 자신의 돈과 그 쌀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던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김만덕은요, 이 쌀을 사는데 전 재산을 올인합니다. 왜? 전재산? 네, 30년 동안 장사한 거를요? 다 올인합니다. 그냥 다 목숨을 건 거네요. 그렇죠. 김만덕에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향 제주도가 죽음의 섬이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행수님, 쌀 가져왔습니다. 쌀을 무사히 가져온 거예요. 어우, 쌀 와. 이제 되었습니다. 좋은 일 했네. 쌀을 다 나눈 거네요. 맞습니다. 김만덕이 제주 사람들 돕기 위해서 기꺼이 제주 관청에 쌀 내놓은 겁니다. 김만덕은요,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서 쌀 60섬을 마련한 겁니다. 약 10톤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톤이면은 와. 구율미를 나눠줄 때 성인 남성 한 명당 약 2주먹 정도 줬다고 합니다. 쌀을 2주먹, 약 2업 정도 준다고 하면요, 무려 약 3만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보입니다. 야, 그 전에 뭐 비방하고 막 시기일퇴했던 그 사람들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정말 다른 행보죠. 그죠? 예. 이 소식을 들은 제주 백성들 반응은 어떨까요? 아, 너무 너무 고맙고 고마워하죠. 영웅이고.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와.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 라고 했다.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 확 느껴지시죠? 아 근데 거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죠? 아니, 곳곳에 비석이 세워질만 했네요. 김만덕의 통 큰 기부로 제주도는 오랜 굶주림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김만덕은요, 진짜 생명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이 제주도. 자, 그런데요, 이때 제주 사또가 김만덕을 급하게 찾아서 불러드립니다. 김만덕 왜 불러드렸을까요? 제주 목사 앞으로 이런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경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준 뒤 보고하라. 이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정조가 김만덕이 뭘 원하든 다 들어주고 보고하라 라고 해가지고 만덕이 목사에게 지금 불려온 거예요. 와. 뭘 얘기해야 되지? 막 우와,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지? 자, 대체 정조는 왜 이런 어명을 내렸을까요? 제주도 구율이 끝난 후 1796년 6월에 정조는 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제주도 백성들에게 구호물이 잘 나누어졌는지 읽던 이 정조. 그런데 한 문장이 정조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이 글귀였습니다. 백미 60섬은 노기 만덕이 원납한 것입니다. 아. 이 내용을 본 정조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관리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일개 천민인 기생이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서 쌀을 사와가지고 백성들 위해 내놨다는 사실은요, 정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정조는 글을 읽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덕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쌀을 마련해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정조는 이 백성 김만덕이 너무 기특하고 크게 감동해서 뭐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주도를 살렸는데 당연히 다 해줘야죠. 어떤 소원이든 말만 하면 들어주겠다는 이 상황. 이 상황이라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음흠. 원래 그 양인이었잖아요. 네. 신분을 또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신분 굳이 안 높여도 잘 살고 있잖아요. 김만덕 소설 이런 기록들을 보면 20대 초반에 양인으로 신분이 회복됐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하지만 천민을 벗어난 그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실록이나 일성록 이런 공식 자료를 보면 면천이 안 됐었고요. 본인도 면천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 양인 회복은 안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김만덕은요, 제주 백성으로서 꿈으로만 그렸던 바로 그것을 용기 내서 말합니다. 제주도민이 뭐야?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네. 만덕의 소원을 들은 제주 사또는요, 깜짝 놀랍니다. 제주 목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만덕의 소원 한번 보시죠. 다만 한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12,000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밟아본 땅, 서울, 즉 한양에 가는 거였습니다. 가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여기서 김만덕의 두 번째 소원, 명산 중에 명산으로 손꼽히는 금강산을 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와. 그런데 이 소원을 듣자마자 정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러지? 들어줄 수 없나? 자, 왜냐면요, 김만덕은요, 당시 절대 제주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왜요? 조선에 있던 제주도 백성의 발을 묶은 출入금지령이란 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은요, 김만덕이 태어나기 110년 전인 인조 때 만들어진 법인데요. 제주도 백성은요, 남녀노소 그 누구도 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김만덕의 아버지는? 좋은 질문이에요. 관아의 허락하에 일부 남성들, 일부 극소수의 상인들은 가능했겠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제외하고는요, 절대 어떤 이유라도 육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좀 억울하다. 교수님, 근데 왜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너도 나도 육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제주도에도 어떻든 세금을 받아야 되고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진상품, 뭐 아까 전복이라든지 귤이라든지 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만덕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지를 못 가는 게 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은보화 필요 없고 꿈에나 그리던 육지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김만덕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려면 국법을 어겨야 되네. 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고심 끝에 정조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정조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갔나 보다. 와, 이 가마 타고 오는 건가요? 저 가마 탄 여인이 거상 김만덕이라는구만.
우와. 정조는 고심 끝에 김만덕이 제주도를 나온 걸 허락합니다. 이례적으로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명을 내려 국법을 깨버린 겁니다. 이야. 정조는요, 김만덕이 여행을 하는 동안 머물 곳과 경비 등 필요한 건 모조리 다 지원해 주라 라는 어명마저 내립니다. 특급. 그렇죠. VIP. 그렇게 한양 도성으로 가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던 이 김만덕. 제주도와 천지 차이인 화려하고 북적북적한 한양 풍경에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한가로 있던 김만덕은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마주합니다. 한양에 온 김만덕을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정조가 김만덕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린 겁니다. 김만덕으로 하여금 내의원 은여를 삼아서 모든 은여의 반수에 두었다. 즉 김만덕에게 내의원 은여 우두머리인 은여 반수란 벼슬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천민 여성이 받을 수 있는 벼슬 중에서도요 최고의 벼슬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천민이 왕에게 직접 은여 반수라는 벼슬을 받은 거는요 전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와. 자, 그럼 정조는 왜 갑자기 김만덕에게 관직을 내렸을까요? 당시 조선 궁궐 법도상 기녀 신분 김만덕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벼슬을 준 거구나. 그렇죠. 이로써 김만덕은 조선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제주 기생에서 천민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순간인 겁니다. 은여 반수를 하사받은 다음 날, 김만덕은요 가마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겠습니까? 궁궐. 맞습니다. 바로 창덕궁. 드디어 조선의 왕, 하늘 같은 정조를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의녀 반수 김만덕 들었사옵니다.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김만덕을 극진히 대접한 정조. 너의 의로움으로 곤고한 백성들을 살리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천한 기생 출신 김만덕이 정조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김만덕을 향한 정조의 예우와 칭송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요 김만덕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김만덕에 관한 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아예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정조가 김만덕이 서울에 올라와 있던 그때 초계 문신들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제시어로 만덕이란 두 글자를 떡하니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초계 문신들은요 정말로 정조가 아끼는 신하들이에요. 정조가 자신을 보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해서 육성하던 문신들이 바로 초계 문신이었습니다. 그 초계 문신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아. 네, 얼마나 아끼는 사람들. 앞으로 좀 큰일을 할 그렇죠. 사람들이래요. 게다가요, 김만덕을 만난 후 정조는요 좌의정 최재공에게 이걸 만들라고 특별히 명합니다. 이른바 만덕전. 와. 만덕전. 네. 이야. 그러니까 김만덕의 일생을 전기로 남기도록 한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럼 약간 이렇게까지 해주는 경우가 또 있었나요? 없죠. 거의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 만덕의 경우에는 정조 입장에서는 양반들이라던가 아니면 조정 대신들에게 만덕이 기부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들도 좀 헌신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방편이었다고 보고요.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롤 모델처럼
이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김만덕은 4개월가량 한양에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97년 3월 따뜻한 봄 기운이 퍼지던 어느 날 김만덕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드디어 김만덕이 금강산의 절경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너무 멋지다. 우뚝 솟은 봉우리와 초록으로 물들어가던 아름다운 봄의 금강산. 와. 여기 진짜 너무 가고 싶네요. 오. 와. 김만덕이 본 금강산의 모습 역시 화폭처럼 절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만덕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꼭 금강산에 가고 싶다고 했을까요? 사실 조선시대는요, 유람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행이 고픈 선비들은 방에 누워가지고 상상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선비들이 꼭 한 번 가고픈 여행지 1위 어디였을 것 같아요? 금강산. 금강산. 이유가 엄청 있었네요. 그럼요. 그만큼 금강산을 유람한다는 건요, 특권이자 로망이었던 겁니다. 조선 선비들이 꿈만 꿨던 그 금강산을 제주 기생 출신 김만덕이 유람하면서 직접 마주한 거예요. 최재공은요, 한라산과 금강산까지 본 김만덕을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와, 라면서 지켜세웁니다. 맞네. 김만덕은 평생의 꿈을 이뤘으니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이 벅참과 뭉클함을 느꼈겠지요. 그렇게 평생의 소원을 이룬 김만덕은요, 정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한양에 도착한 김만덕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와 선비들이 모두 한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벼슬 높은 자들과 선비들이 김만덕 얼굴 한번 보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구나. 맞아요, 맞아요. 금강산 보고 온 사람이다. 이제 뭐 물어보자. 어땠어요? 맞아요, 맞아요. 금강산에 간 사이 이 정조의 총애를 받은 김만덕의 이야기가 궁궐 담을 넘어서 도성 전체에 쫙 퍼진 거예요. 김만덕이 한양을 들썩이게 한 이른바 조선의 셀럽이 된 겁니다. 김만덕이 제주도에서 한양을 올 때 이런 순간 상상했을까요? 전혀. 그죠. 그냥 이렇게까지는. 보고 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조선시대라는 배경에서 김만덕은 여성으로, 기생으로, 또 천민으로서 자신이 모았던 모든 것을 내놓는 점이 정말 특별한 점이었죠. 조선시대의 여성이 스스로 장사도 하고 그 번 돈을 모두 내놓았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몇 달간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낸 김만덕은요, 제주도로 금이 환영합니다. 제주도에 돌아온 후 김만덕은요, 계속 장사를 했고요. 그렇게 15년이 흐르고 1812년 10월 22일 김만덕은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 김만덕은요, 모두가 깜짝 놀랄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겠다. 양아들의 몫을 빼고요, 전 재산을 제주도 빈민들을 위해 내놓은 겁니다. 제주라는 척박한 섬에서 태어나 기생으로 살아있던 김만덕. 하지만 인생을 바쳐 번 돈을 기꺼이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조선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귀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